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제2의 와이스 탄생 조짐. 지금 웬만하면 저희가 이렇게 제목 띄워놓으면 네. 아 누구구나라고 이제 예측을 하시는데 사실 좀 의아해하시고 누구냐라는 지금 채팅들이 많거든요. 네. 와이스에 대한 추측이, 그러니까 제2의 와이스에 대한 추측이 엄청 많습니다. 네. 한화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투수냐, 아니면 대체 외국인이냐, 여러 가지 좀 함정이 있는 이 이슈인데요. 누군가요? 네. 타자와 투수 다 하나씩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아의 아데르 로드리게스 선수와 그리고 삼성의 잭 오러클린 선수, 이렇게 제2 와이스가 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선수는 아무래도 아데르린 선수죠. 그래서 일단은 기아의 이 장타력을 더불어 하게 해주면서 카스토의 부상 공백을 메우면서 홈런 타자로서의 위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아가 정말 필요했던 홈런 타자를 영입하게 되면서 기존의 카스트로 선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아는 지금 팀 홈런 2위로 기록을 하면서 이 장타로 좀 올 시즌 승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델린 선수의 경기 성적을 보면 9경기에서 타율 2할 7푼 8리에 머물고 있지만은 무려 5개의 홈런을 치고 13타점을 쓸어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홈런을 친 타자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외국인 타자 중에 힐리어드 선수가 가장 많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오스틴 선수가 뒤를 잇고 있고 페라자 레이에스 선수, 카메론 선수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게 에레디아 선수와 그리고 디아즈와 동급인 수준이거든요. 대체 외국인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델릴린 선수는 6월 중순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존의 선수를 밀어내고 아델린 선수가 이 자리를 꿰찰지가 또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최근 경기를 보면 아델린 선수의 비중이 정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게 전날 경기에서는 4번에 배치를 하면서 이 김도영 선수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김도영 선수가 더욱더 장타를 잘 뽑아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기아가 정말로 필요한 선수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카스트로 선수는 23경기에서 타율 2할 5푼 2홈런 16타점, 성적만 봐도 비교가 딱 되어 보이죠. 그래서 아델린 선수가 계속 활약을 이어갔을 때 기아가 선택을 내리지가 또 관심 모아지고, 오러클린 선수는 사실상 좀 정직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투수입니다. 이미 계약을 연장하기도 했었고요. 8경기에서 2승 2패, 평균 자책 점 3.38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초반까지만 해도 괜히 데려왔나 하면서 다른 투수를 알아볼 정도로 오르클린 선수가 적응 과정이 필요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4월 23일 SS전부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뭔가 또 그 사이에 삼성도 또 5월 31일까지 계약을 연장을 했는데 4월 말에 연장을 하게 되면서 오러클린 선수도 약간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기 시작했는지 이제 선발진의 중심에 서게 됐고, 삼성도 뭐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은 오러클린 선수를 쭉 갈 수 있다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두 선수가 가장 좀 제2의 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2의 와이스가 너무 와이스 작년 성적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와이스가 어떻게 왔는지의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6주 대체로 와서 재계약을 하고 작년 성적을 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제2의 와이스인 겁니다. 네, 와이스급이 아니고 아직은 누구나 그런 게 말한 것처럼 들려요 합니다만 그게 저희의 페이크고요. 네, 저희도 그렇게 여러분들 좀 궁금하게 해야 또 이제 저희도 먹고 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아데를린 선수는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뭐 땅바닥에 오는 바깥쪽 완전 좌타자 배터박스에 오는 원바운드 공을 걷어올려서 우중간에 보내는 걸 보고 이 선수 파워 하나는 대박이구나. 그리고 뭐 아니면 도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뭐 한 5번에서 뭐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니까 안타 10개 중에 홈런 5개라고 하셨고 2루타가 또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안타 중에 6장타고 지금 39타석이거든요. 네. 39타석에 13타점입니다. 네. 그러면 3타석당 타점 하나예요. 그러면은 경기당 1타점도 아니고 경기당 한 1.2타점 정도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경기에 보통 뭐 4타석 조금 못하니까. 그냥 단순 수치로 계산해 보면 작년 디아즈 정도의 타점 정도예요. 3타석에 1타점. 그렇잖아요. 왜냐면 한 경기에 1.2타점이면 144경기에 한 160타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반 와서 임팩트 엄청나고,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좀 위즈덤이랑 비교해서는 어떠냐 그러고 하는데, 이제 위즈덤의 최대 단점은 뭐였냐면
득점권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였거든요. 득점권에서 타율이 2할 7리고요. 득점권 장타율이 0.388이었어요. 근데 아데를린의 득점권 타율이 2할 7푼 3리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선수 지금 득점권에서 장타율이 0.818입니다. 네. 그러니까 득점권에서 한 방씩 지금 계속 쳐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김도영 선수를 피해가면 되지에 대한 해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사실상 최훈 선수가 빠지게 된 자리를 뭐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에 대한 항상 목마름이 있었고 뒤에 기아 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꼭 빈자리에 대한 이 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중심 타선의 고민은 아데르린 선수가 해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김도영 선수가 훨씬 더 펄펄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아데르린 선수의 지금 활약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기아 타선에 정말 뭐 최훈 선수도 나가고 박찬호 선수도 나갔다고 했지만은 정말 좋은 타자들이 많잖아요. 이 타선의 연결성에 좀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 타자가 좀 활용 정점이 된 것이 아닌가. 카스트로 선수는 물론 컨택 능력 이런 적인 면에서는 훨씬 또 낫다는 그런 점이 있지만은 지금의 기아가 바라는 팀의 방향으로서는 아데르린 선수가 훨씬 더 적합하다는 점에서는 기아도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덕분에 기아가 또 지금 중위권 싸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건 지금 이 선수들 두 명이 이제 정규직이 될 거냐잖아요. 네. 기아 내부에서는 좀 목소리가 좀 나온 게 있나요? 계속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데르린 선수의 이 또 약점도 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점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르클린 선수 이 정도면 계속 해준다면 쭉 갈 거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박지만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6주 외국인 선수들 작년에 리베라토 왔을 때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리베라토가 거의 막 이민 오듯이 짐을 이만큼 들고 왔었잖아요. 온 가족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각오가 남다르다 이러면서 저희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고용 안정성에 대한 확보가 되면 사실은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야구에 집중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너 오늘 하는 거 보고 결정할게. 너 이번 주까지 보고 결정할게. 이러면 사실 이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특히 이 아데를리는 오자마자 좀 첫 스타트를 너무 잘 끊으면서 이 6주를 너무 잘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나 다들 적응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6주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적응하고 어쩌고 하는 시간 동안에 좀 많은 시간이 거의 절반 정도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데르린 선수는 오자마자 바로 적응하는 모습이 보였었고 아까 댓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디아즈 선수 사실 멕시코 리그에서 활약하던 선수를 데리고 와서 정말 삼성이 대박 난 거였었거든요. 아데르린 선수도 멕시코 리그에서 홈런왕을 차지했던 장타력은 검증된 상황에서 기아는 빨리 투입을 하는 것이 중요했었고 이런 것을 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6주간의 기간 동안에 계약직이란 그 신분이 불안정하고 압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반면에 생각해 보면 이 선수의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최대치를 본 상황에서 기회를 잡게 된다면 정말로 팀으로서는 좋은 상황이 되고요. 또 올 시즌은 유독 외국인 선수들 부상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아데르린 선수나 오르클린 선수 같이 정말 잘 된 사례도 있지만은 이미 6주가 끝나고 떠나버린 선수를 봤을 때에는 또 이렇게 나오는 선수가 드물기 때문에 기존에 6주를 영입했던 팀들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민은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주까지는 진짜 엄청난 활약을 해줬다가 정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내리막을 가면 교체권은 이미 한 번 쓴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그 리베라토 선수가 6주 동안 그 6주 계약하는 동안 3할 7푼 9리에 2홈런 13타점에 OPS 0.991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전환한 다음에 OPS가 0.1 정도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활약은 해준 됐죠. 거긴 방어는 한 거라 큰 문제는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럴까봐 약점이 6주 안에는 안 보였다가 그 정식 계약을 한 다음부터 보일 수도 있는 거라 이런 거는 좀 이제 구단 측에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참 이 6주가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구단 입장에서는 진짜 골아픈 규정이긴 한데 지금 뭐 아데를린도 일본에서 뛰었을 때
어느 정도 딱 파악되고 나서 네, 확 무너졌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개드릴 때도 네. 사실은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딱 그 6주 설정을 너무 재밌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6주간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 보일 수 있는 기간이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상대팀의 분석도 이미 다 네. 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자는 좀 위험성이 있다. 아무래도 오히려. 타자는 이 컨디션에 대한 기복도 있고 국내 타자들조차도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투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수들도 적응력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투수가 조금 더 성공률이 높아서 와이스 선수 같은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로클린 선수는 이미 적응을 완전히 마친 상태에 있는데, 오로클린 선수에 대한 계속 쭉 가자는 얘기는 정말로 이대로는 당연히 가지 않겠어라고 하는데, 아델린 선수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것은 이런 부분들도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원래 있던 선수가 그냥 확실하게 잘해주면 네. 예를 들면 뭐 디아즈가 지금 다쳐요. 디아즈 다쳐서 6주 대체온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제 말에 혹시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잘하는 선수를 얘기한 겁니다. 디아즈가 정말 잘하는 선수가 다쳤어. 누가 6주를 왔어. 6주 좀 잘해. 그렇다고 디아즈를 바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카스트로 대체죠. 때문에 네. 결국에는 카스트로가 이게 안 되는 좋으니까. 거잖아요. 네. 작년에 저 누군가요? 플로리얼. 네. 그러니까 요 애매한 사람들과 요 온 선수가 조금 잘했을 때 네. 요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비우면 안 되죠. 뭐 국내 선수도 외국인 선수도 부상은 본인이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겠지만서도 이런 점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꿰차게 되면 또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의 지금 오로클린 선수 성적을 보니까 3, 4월 6경기에서 28이닝 14실점 4.50이에요. 근데 5월 2경기에서 12이닝 1실점 0.75. 네. 앞서 이제 저 채팅창에 뭐 볼 레파토리를 좀 바꾸면서 성공하고 있다라고 이제 봤고, 저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피칭 디자인을 좀 변경한 것 같더라고요. 초반에는 체인지업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요새 이제 4경기 좋아질 때 보니까 커터랑 슬라이더의 비중을 높이고 우타자한테도 백풋 슬라이더를 계속 던지면서 오히려 그게 더 지금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선수들은 정식으로 계약해서 뭐 커리어가 엄청나거나 이런 선수들은 그 KBO 리그에 뭐 코치가 이런 식으로 좀 변경해보자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본인에 대한 야구에 대한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 때문에 변화를 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오로클린 선수는 지금 당장 변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KBO 리그에서 살아남지 못할 텐데 이런 점들도 있을 테고, 또 요즘에는 외국인 선수들도 점점 팀에 와서 뭐 육성형이라고 하긴 표현이 그렇지만은 이렇게 잘 맞춰가는 그런 그러게요. 분위기입니다. 예. 또 거기에 잘 맞춰줘야 또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점에서 오로클린 선수는 그런 박자들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 오로클린이 아시아 쿼터가 아니잖아요. 네. 이제 외국인 투수,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라든지 그 도미니카에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오로클린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로클린이 무난하지만 삼성 팬들의 눈높이는 후라도의 옆에 있을 친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오로클린 말고 이제 조금 그 마이너리그라든지 어디가 좀 열렸을 때 더 좋은 선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계속되는 뭐랄까요, 그 기다림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에 애초에 뽑았던 선수가 메이저리그 1라운더였던 맨맨인 선수였었는데요.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 갑자기 그 아시아 쿼터급의 선수가 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 기대 차이는 아무래도 있겠죠. 근데 또 지난해 사례를 보면은 또 그런 경력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지난해 KBO 리그에서 많이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뭐 롯데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네, 제가 참 오늘 저희 물부푼 때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언급하면서 제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롯데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벨라스키즈 선수가 경력이 많아서 마지막 승부수를 뛰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LG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KBO 리그가 더 맞을 것 같은 선수 선택했더니 그 선택의 차이로 이게 가을 야구나 우승이 그 차이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대세가 좀 적응이나 KBO 리그를 얼마나 더 잘 아느냐 이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또한 또 지금 또 이름값 있는 투수가 나올 시기도 아니기도 합니다. 뭐 맞아요. 이종열 단장이 뭐 미국에 다녀오기도 했고, 당연히 빈손으로 돌아온 것도 그런 투수가 나올 시기가 아니기도 했었고, 뭐 정말 이 선수가 와서 팀을 변화시키고 오로클린보다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장담할 수 있는 게 외국인 투수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그 부분들이고 또 적응하고 또 거기에 맞춰가는 그 시간이 적지 않게 들이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오러클린 선수가 계속 이대로만 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안정이냐 도박이냐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안정으로 갈 거면 오러클린 선수가 좋아지고 있으니 오러클린 선수로 가는 거고, 여기서 오러클린 선수보다 더 좋은 선수가 데려올 수 있다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오러클린 선수가 이제 한 2주 남았어요, 계약이. 네. 지금 5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던지는 거 봐서는 오러클린 맞는 거 같긴 해요. 자완에 150을 던지면서 지금 안정세로 가는 투수, 그리고 삼성이 지금 자완 선발이 부족하거든요. 네. 원래 계획했던 선발들이 안 커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러클린 선수도 충분히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끝까지 갈 선수로 보이긴 합니다. 그 오러클린이 지금 계속 그 대체용병으로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 선수는 맨매닝인 거잖아요. 그 규정대로라면 오러클린은 계속 요게 6주를 갱신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마 맨매닝 선수의 부상 자체가 이게 시즌 아웃짜리 시즌 아웃이다 보니 아마 그렇게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서 6주 갱신을 하면서 계속 보는 거지. 혹시 이제 데려올 사람이 있나를 볼 수는 있는 게 규정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뭐 100%는 아니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삼성 입장에서는 펜은 계속 안고 갑니다. 그렇죠. 그 카드 한 장이 남아 있는 상태니까요. 근데 듣기만 해도 제가 피가 말리긴 하는데. 오러클린은 그럼 진짜 스트레스 너무 심하죠. 뭐 어떻게 선수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은 팀으로서는 그 선수에게 좀 믿음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삼성도 빨리 좀 결단 내려서 차라리 시즌 후에 이런 그런 큰 그림 봐야 될 것 같고, 또 대체적으로 또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과 요즘의 대세는 팀들이 작별할 때 그렇게 나쁘게 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오러클린 선수에 대한 좀 믿음을 실어주는 게 삼성은 조금 더 이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쌍방이 지금 되게 힘들다. 그리고 이제 정식 계약하는 게 둘 다 마음이 편할 듯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아무튼 오러클린도 지금 4월 지나고 이제 5월부터 확실히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 전 아데렐린 로드리게스의 문제는 아델린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왜 등록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로드리게스는 너무 많으니까 그쵸. 아델린 오케이 인정. 근데 왜 아데렐린일까? 저도 아델린이었으면 그냥 세 글자도 하고 딱 부르기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뭐 사정이 있겠죠. 아데렐린. 근데 그래도 또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 2주째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데렐린이 이제 좀 잘 나오긴 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되게 입이 안 익었는데, 그리고 또 뭐 아드레날린 이런 것도 연결 지으면서 기아 팬들의 아드레날린을 솟구치게 하는 그런 선수다 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러클린에게 좀 희망 고문한다라는 분도 계시고, 대의 강세를 주고 읽으면 쉽다. 아델린 이러면 된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뭐 요건 약간 재미를 위한 얘기인데 소크라테스 응원가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 나르코인가 그거를? 그래서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또 가서 부른 재미가 있는. 그렇군요. 남의 이름을 왜 님들이 막 바꿈? 네, 사실 그 KBO 등록명은 구단에서 거의 임의로 맞습니다.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LG랑 한화에서 뛰었던 클리어. 원래 이름 콜리어예요. 그래요? 루 콜리어였거든요. 근데 클리어로 등록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 등록하는 기준이 재미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이름 중에 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뭐 그 중에 성 말고 다른 걸 한다던가 하고, 뭐 사실상 삼성에 있었던 레이에스 선수와 롯데 레이에스 선수는 같거든요. 삼성은 그냥 레이에스를 선택했고 롯데는 그냥 레이에스를 선택을 했고, 그런 각자만의 팀들이 또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두 선수가 제2의 와이스가 개인으로서는 되면 좋죠. 개인으로서는 되면 좋고, 이 선수들이 개인으로 된다라는 건 팀으로도 좋은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